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식입니다. 지금 S&P 500은 4,000달러 근방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이 환호하면 환호할수록 베어마켓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다음에야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여드린 지표입니다만 빅스를 VVX로 나눈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지표가 볼린저 밴드 밖을 넘어갈 때마다 S&P 500은 어김없이 하락세를 보여줘 왔는데요. 이번만큼은 사실 꽤나 큰 보폭으로 볼린저 밴드 밖을 벗어나 주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차트적인 차원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빅스를 대상으로 잡혀있는 콜 옵션 현황인데, 지금 이제 빅스는 18달러를 가리키고 있고 옵션 물량에 있어서 18달러 아래는 거의 잡혀있지 않으며 대부분 이렇게 18달러에서 30달러 사이에 대부분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스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빅스가 18 아래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18달러 이상 가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스가 18달러 이상 올라가주면은 당연히 그에 맞춰서 S&P 500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변동성을 더하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날 있을 연준의 바이스 체어 브레이널드인데요. 연준의 바이스 체어 브레이널드는 비둘기적인 연준 멤버로 이분마저 다른 매파적인 멤버들과 같이 금리가 5%까지 가야 하며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톤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서 2023년 하반기쯤에는 피봇하여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의 바람대로 바이스 체어인 브레이널드가 매파적인 발언과는 달리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장은 좀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날이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스 체어 브레이널드의 스피치 통번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새벽에 진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1.59%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60%의 수익률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빅테크, 테슬라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주애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1월달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12월달은 6.5%라는 CPI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달의 경우는 이렇게 6.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월달에 CPI가 발표하기까지 이 수치가 유지를 해준다거나 혹은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강철, 원유, 그리고 구리 등의 물가 상승과 함께 이렇게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2월달의 인플레이션 전망 또한 최근까지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1월달과 2월달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 및 반등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하락세의 그림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고 시장은 당연히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참고하는 Chicago Fed Adjust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에 의하면은 지금 S&P 500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은 긴축은커녕 완화를 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세로 가면은 완화이고, 반대로 우상향하는 기울기에서 0 이상으로 올라가 주었을 때는 진짜 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완화적인 모습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최근에 공개된 연준의 의사록에서 보셨듯이 연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달러가 약해지고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somewhat less restrictive than previously assumed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예상했던 것보다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긴축 정책이 덜 긴축적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아침 새벽에 있을 브레이널드의 연설이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누군가는 당연히 숏을 쳐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숏을 치지 않고 오히려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모아나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 다들 원했던 것이 코로나 때처럼 한 번만 더 떨어지기를 다들 바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베어마켓은 그때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장투를 하고자 하는 제 입장에서도 2024년 그리고 2025년 그 이후를 바라본다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전부 기회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들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고평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주워 담아야 하는 기업들은 미래에 없을래야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을 만들면서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지라 경쟁자가 한정적이며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혹은 애플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